앞에 영상에 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공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요. 권리금을 할부로 보증금으로 빌려달라는 양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을 접게 됐다. 열심히 버텨왔지만 결국 옆에 잘 되는 학원이 있어 문 닫으려 합니다. 이거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얘기는 아니고 학원 얘기예요. 근데 원리는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되는 학원과 적정선의 교류는 있어왔고 폐업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권리금을 줄 테니 본인에게 넘기라고 하네요. 이게 아마 학원이 허가받기도 까다롭고 요즘 뭐 비대면이고 좀 풀렸는지 뭐 디테일은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 한창 터질 때는 학원 면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되는 학원들은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들을 더 받기 위해서 학원들이 계속 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공간이 필요해서 인수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나 어찌됐건 권리금을 줄 테니 본인에게 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A 학원이 글쓴이가 망했는데 옆에 있는 원장님이 내가 권리금 줄게 나한테 넘기세요 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나도 현금이 없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 권리금은 매달 조금씩 줘서 내년까지 할부로 내가 권리금을 주겠다. 왜냐? 잘 되는 학원 입장에서는 현금 창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학원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보증금은 빌려주면 내가 이자까지 지급을 하겠다. 왜냐? 보증금도 목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일 가능성도 크고 그렇죠. 아무튼 월세는 당연히 내가 양수했으니까 월세는 내가 당연히 낼 건데 이 보증금이 당장 없으니 나갈 때 보증금을 빼가지 말고 두고 나가셔라. 그리고 권리금은 할부로 받아 가셔라. 어떻게 괜찮으시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러니까 명의는 일단 내가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가 주인과도 얘기가 됐다. 계약서만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인데 파는 입장에서 지금 글을 올리신 거예요. 내가 어디다 이거 공직이라도 받아야 되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난감하기도 하고 내가 무지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이 방법이 맞는 거 맞냐.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이분께서 올리신 상황을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정리한 거고 그냥 하면 상황만 딱 놓고 보자고요. 이분한테는 본인은 장사가 망했어요. 근데 옆에가 잘 돼. 인수하겠대. 근데 이게 문제는 할부로 준다는 거예요. 권리금은 할부로 주고 그 보증금은 놓고 가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다들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궁금해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셨습니까? 일단은 댓글부터 볼게요. 댓글부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희가 이게 본 글보다 사실 댓글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일도 있네요. 등록순으로 볼까요? 먼저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말은 절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믿지 마라. 이거를 한번 약간 투표하는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마라가 몇 명이고 해라. 하지 마라, 해라, 모르겠다. 일단 하지 마라 1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서 매끄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의미 있는 내용일 거니까 뭐 도움 받으시는 분들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믿지 마라. 돈을 줄 사람이 줄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미루거나 안 주면은 땡이다. 골치 아픈 일은 안 하는 게 맞다. 그 사람 돈 없으면 공증 받아도 못 받는다. 공증 받아라. 안 지키면은 이자 법정 최고로 줄 사람은 공증 받는다. 해라. 근데 공증 받아라. 다만 공증을 받아라. 그냥 해라가 아니야. 그냥 그래 해라가 아니라 조건부 해라. 1, 0, 0 보자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네, 보이시죠? 제가 이걸 보고서 참 이거 안타까워서 이거 좀 댓글로 저도 한마디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카페에 활동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게 부끄럽긴 한데 그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게 명예훼손 건으로 제가 어떤 업체와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양아치 업체를 양아치 업체라고 했다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도 들락날락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업체가 이 카페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명예훼손 한다 어쩐다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용 정치를 당해서 저는 댓글을 못 달아요. 댓글 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상으로 참견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 글쓴이 분은 제 영상을 못 볼 가능성이 높죠. 학원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도움 받으시라고 영상 찍는 거고요. 한번 보자고요. 공증받아라. 이자 법정 최고로. 그러면은 해도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분은. 한번 보자고요. 돈 없으면 당연히 안 파는 게 좋죠. 그 사람 아니라 그 가격에 할 사람은 많을 거다. 많을걸요? 이거는 좀 뭐 하지 말아잖아요. 일단 하지 말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는 소리예요. 저게. 왜냐? 아니 그 가격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을걸요? 이거 무슨 막연하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많은지 안 많은지 본인이 아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에 할 사람이 정말 많다면은 이분께서 그런 조건으로 일단 이 게시판에 글이라도 올렸겠습니까? 애초에 조건이 성사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에요, 소설. 목돈 쓰시고 폰트 만든 걸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입장에선 또 누가 들어오면은 신경 쓰이니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경쟁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걸 거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지 말아요. 뭔 개소리야. 하지 마라. 뭐 이거 볼 것도 없이 날강도 하지 마라. 날강도 아니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8명 친인척이나 직계 가지면 그렇게 하네요. 9명 엮이면 큰일 날 양도인이네요. 큰일 양수인이겠죠?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아무튼 돈 날릴 각오해야 계약 진행되겠어요. 그렇지. 저라면 절대 안 해요. 10명. 그러니까 이거 뭐 카운팅 할 필요도 없겠죠? 다 하지 마라 일 거예요 아마 거의.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결국 자본 하나 안 들이고 인수하는 거잖아요. 인수해서 돈 벌면 갚는다는 얘기인데 만약 잘 안 돼서 안 주면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권리금을 90% 주고 나머지를 할부로 준다고 하면 모를까 한 푼도 안 주고 할부로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네요. 사장님이 힘드신 거 아시고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 없이 인수하려는 거네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힘드시더라도 깔끔하게 한 방에 양도하는 걸 추천합니다. 선택은 본인 몫이고요. 공감하시고 폐업하시는 분께 약을 파는군요. 장난하나 한 대 때리려고 해요. 그러게요. 못됐어요. 그 사람에게 안 팔면 철거하고 나가는 건가요? 그럼 공증받아서 매달 권리금 분할로 받고 보증금까지는 힘들다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못 팔고 나오느니 팔고 나오시는 게 보증금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될 듯. 이한호님께서 그나마 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나가야 될 것 같으면 공증을 받고 권리금 분할로 받으셔라. 그리고 보증금까지는 좀 힘들다 해라. 그래서 보증금이라도 좀 일단 들고 나오셔라. 안전하게. 되게 안전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거죠. 잘 되면 수익의 일부로 갚아 나가겠다. 안 되면 되팔아 주겠다 라고 생각 같은데요. 한마디로 아무 손해 없이 투자 없이 일 벌려보겠다 하는 건데 급하셔도 이건 아니지요. 설령 그렇게 조금씩 다 준다 해도 손해죠. 목돈의 쓰임새와 푼돈 찔끔의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은행에 목돈과 푼돈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 별 미친 소리를 참 길게도 하네요. 보증인 세워요. 마누라나 남편으로. 네? 그냥 옆에다가 그냥 다 공짜로 넘기고 맨몸으로 나오는 거랑 뭐가 다르죠? 네, 그거예요 사실. 맨몸으로 나가라 뭐 이런 건데 진짜 너무 하시네요. 공증 꼭 받으시면서 특약 너무 많죠. 다 그렇죠. 다 이제 그만 읽을게요. 절대 믿지 마세요.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참 거짓 깽깽이들 많네요. 안 갚아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쩌고 공증을 받아도 이행하자면은 법적 당소 생긴다.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 있네요. 괜찮지 않을까요? 푸짐한놈님께서 철거비 안 들이고 없었던 권리금 매달 월급처럼 받고 보증금은 그대로 있으니 말입니다. 목돈 안 들이고 양수자가 학원을 넘겨받으니 양도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특약을 작성하면 안 될까요? 상가 보증금은 양수자에게 빌려주는 조건, 공증을 받으세요. 월세는 양수자가 지불하는 걸로 작성. 양수자 명의의 부동산을 보증금 플러스 권리금의 130%로 설정. 이거를 약간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두라는 거죠. 담보로.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는 양수자가 부담. 권리금과 월세가 N개월 이상 연체 시 조건 명시. 그 다음에 담보물 경매에 넘긴다 이런 거죠.
상환기일 명시하고 계약 종료 또는 만료 시 원상복구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즉시 작성적인 보증금 이렇게 특약을 조금 상세하게 양도자에게 잘 유리하게 작성을 해서 양수자에게 사인을 받아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판단은 작성자님 몫입니다. 공증도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푸짐한넘님께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신 거고, 나머지는 거의 올킬이죠. 다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리고 전대차 계약으로 하는 건 어떠냐 또 이렇게 올렸고, 결코 추천하진 않는다 그런 일도 있네요. 요게 이제 댓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대중적인 생각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모두가 다 부자가 됩니까? 네, 모두가 다 돈을 잘 버냐고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저냥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그냥 저냥 안일하게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거든요. 애초에 주택창업 저희 구독자분들은 남들이 다 빠져나올 때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뭔가 마음, 그런 기회를 보고자 조금 이 채널 보시는 거니까 제 말을 그래도 조금은 동의하시리라 믿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마라. 아니, 자, 비교 기준을 봐야 됩니다. 비교 기준을 뭘 어떻게 봐야 되냐, 내가 일단 권리금을 다 받고 내가 받고 싶은 거에 100%를 받고 즉시 받고 나올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댓글 쓰신 분들 재밌는 게, 마치 다른 권리금 받고 내가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훌러덩 팔고 나올 수 있을 걸 전제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즉시 권리금 100% 받고 나오는 거예요. 100% 못 준대? 그럼 좀 싸게 해도 즉시 받고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내가 아무리 권리금을 100% 아니 50%만 받겠다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에서는 권리금 0%, 나아가서 철거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 권리금 받으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만 하면 다행입니다.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면은 이 원상복구 비용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보증금에서 손실을 보고 나와요. 보증금마저 제대로 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교 기준이에요. 지금 양도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당장에 해주게 나올 판국인 거예요. 원상복구를 당장에 해주고 나올 판국인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지금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제대로 받고 나올 수 있다? 즉시 받고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죠. 당연히. 그건 누구나 아는 소리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그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옆에 학원 원장이 장사를 잘해. 딱 보니까 거기는 잘 돼. 당장 몇 년 안에 망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이 심지어 고맙게도 권리금도 주고 그걸 할부로 준다 뿐이지 권리금도 주겠대. 그리고 심지어 임대인이 중간에서 회방을 놓으면은 아무리 양자간 그 조건 합의가 잘 돼도 거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임대인, 상가 건물주한테도 오케이 받아놨대. 그러면은 양수하려고 하는 분이 모르긴 몰라도 실력도 있고 나름 신뢰도 많이 쌓아놓은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쓴이 분도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권리금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할부로 받을 뿐이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망하면은 중간에 양수인도 망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뭐 새로운 게 오고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 리스크는 있지만, 그러면은 양도인 입장에서 지금 당장 철거 원상복구하는 게 베스트입니까? 지금 거의 이거 목전일 거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버텨요. 여기서 버티다가 권리금 0원에 무권리에 파는 거를 건너뛰고 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 만든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권리금을 조금 양보하고 더 타협해서 털고 나올 때 털고 나오면은 적어도 보증금이라도 제대로 건지는데, 보증금도 못 건지고 권리금도 못 건지고 그냥 완전히 아쉬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지 마시라 라는 차원에서 이 채널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딱 그래요. 지금 딱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본인 얘기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이분들이 본인 가게가 이 글쓴이 님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도 이렇게 의사결정 하실 겁니다. 거의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무슨 택도 없는 소리야 이러고 좋은 기회조차 발로 뻥뻥 찹니다. 뻥뻥 차고 그 좋은 기회를 제안해준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개소리가 아니에요. 권리금도 주겠다 하는 감사해야죠. 다만 현금이 없으니까 할부로 하겠다. 감사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상황이 실제로 너무 많이 그렇고요.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바로 그 개소리야 하는 그 개소리로 돈을 번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어떻게 했었냐 실사를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한번 영상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 영상 중에 이런 언급이 된 게 있을 건데 이거 보자고요. 1호점 1호점 임대인은 1호점 임차인 얘기부터 할게요. 아팠어요. 그분이 몸이 아파서 이거 도저히, 그러니까 학원과 독서실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독서실 학원 둘 다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까지 아파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독서실은 완전히 한 달에 300만 원씩 적자고, 그러니까 학원도 신경을 못 쓰고 몸까지 아프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은 막 6개월이 남아 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적자를 봐야 되니까 끔찍하잖아요. 한 달에 한번 보자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씩 6개월만 적자를 해도 이게 얼마죠? 1800이잖아요. 1800만 원 마이너스 적자가 이게 적자예요. 적자 누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문제는 뭐죠?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가 한 2000 정도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도합 3800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증금이 4000만 원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요 6개월 남은 임대차 기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3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대로라면은 그냥 내 보증금 다 날리는구나. 권리금? 무슨 권리금이에요. 매물 내놓은 지 막 3개월이 됐는데도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1500만 원만 추가 투자하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지금 다른 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 카페에서 막 험한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날강도고 막 개소리고 이렇겠죠. 근데 이 양도자 분께서 당시에 1호점 주인분께서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었던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그런데 그 지푸라기를 자기한테 내려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저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내 가게를 맡아달라 라고 사정하시는 분이 당시에 저한테 4명 있었어요. 4곳 하나. 이게 어땠냐? 서초동, 그 다음에 응암동,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 미아동, 그 다음에 일산 주엽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주엽동 요 물건이 잡았을 때 살리기에 가장 좋다,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분께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그분 상황이 한 달에 300만 원씩 적자였던 거고. 그럼 이분들은 아닐까요? 다 적자였어요. 이분들도. 근데 이분들은 제가 제안을 드릴 수가 없었죠. 왜냐? 이분께 제안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분께 한 달에 비슷해요. 지금 저 상황과. 제가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위탁 운영을 했고, 그럼 복잡하니까 빼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났어요. 그분께서 원래 권리금 0원에 내놨던 것을 나중에 권리금 1억을 달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내놨어요. 권리금 0원짜리를 제가 6개월 동안 살려놓으니까 권리금 1억에 팔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권리금 1억에 팔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 저희가 무인 운영으로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은 제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한테 100원도 떼어주지 않고 1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뭐 나한테 떼주고 뭐 얼마를 떼줄까, 이것도 고민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사장님, 이거 원래 0원짜리 아니었냐, 저한테 5천에 파셔라. 근데 어떻게 300만원씩 12개월로 주고 그리고 1400을 더 드리겠다. 그러면은 3개월에 12개월, 300씩 12개월이니까 360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마지막 달에 1400을 더 드리겠다. 그래서 5000을 채우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계약이 됐고, 실제로 2015년 6월에 계약을 해요. 2015년 6월에 그분과 계약을 해서 2016년 6월까지 다 털어요. 왜냐? 저희는 한 달에 이 가게에서 500, 900, 900, 800, 800 이렇게 매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한 달에 300씩 드려도 500씩 따로 저축을 해도 충분히 괜찮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중간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뭐였냐? 그분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저 질문자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원상복구해요. 나중에.
나중에.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원상복구 하는 것도 명의가 넘어온 상태에서는 어차피 제 몫이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 몫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것도 임대인과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간의 문제지, 그거를 양도인이 중간에서 뭐 책임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부안해동 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 보면은 정말 이분 사업하시는 분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기본도 안 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폐업하신 분이 약을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증금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심지어 권리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못됐다? 뭐가 못돼요? 그럼 계약 안 하시면 되잖아요. 못됐어요? 그럼 계약 안 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한 건데 여기에 감정적으로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뭐 미친 소리래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본인이 그 상황에 진짜 당면해보지 않으면은 결코 이 글쓴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분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그 고민 끝에 그 양수 희망자가 그래도 믿을만할 것 같기도 해서, 근데 뭔가 본인 상식선에서 좀 어긋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질문을 엉뚱한 곳에 한 거죠. 아무런 검증도 안 된, 그러니까 자기 사업 하나 제대로 운영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질문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깝고요. 아마 이 영상 그분은 못 보시겠죠. 제가 그 카페에 글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도 좀 자세하게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결론. 비교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교 대상이 중요해서 내가 지금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권리금을 100% 즉시 받는 게 제일 좋지만 이걸 못할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는 이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기회가 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로 죽죽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 감정적으로 이 감정적인 갭이에요. 이 감정적인 갭을 어떻게 하면 잘 좁힐지,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해서 잘 좁힐지. 그냥 답답하다고 그냥 계속 답답해하지 마시고, 사장님 이거 1억에 판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러다 원상복구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장님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 5천밖에 없다, 3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좀 같이 잘해서, 정 안 되겠으면은 제가 지금 3천 드리고 2천은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20개월 동안 드리는 그런 플랜을 한번 해보자. 그거는 내가 공증 써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길었죠? 네, 감사합니다.